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5V를 만드는 주요한 부품은 TL431, 여기에 있는 옥토커플러, 여기에 있는 PWM IC, 그리고 SMPS 타입의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4개의 관계를 촉톡으로서 제가 그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면 불이 오지 않고 이 기판 자체가 셧다운 되거나 액티브 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쉽게 이 기판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판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이고 여기에 있는 많은 이런 부속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속들은 모두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커패시터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런 부속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항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러한 부속들, 주요 부속들을 점검하고 그래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때는 주변에 있는 이런 이제 부속들도 같이 체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부속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먼저 안다면은 우리는 거의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이게 5V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MPS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SMPS 방식은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프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리니어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니어 방식은 그냥 말 그대로 전압을 권선에 의해서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0이 들어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5V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DC로 변환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다시 이제 5V 이런 식으로 12V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리니어 방식이라고 하고요. SMPS 방식은 요 리니어 방식이 이 전압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SMPS 방식은 피드백이 주요 글자가 됩니다. 피드백이 주요 글자가 된다는 것은 출력되는 전압을 피드백을 받아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니어 방식을 사용하는 기판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방식들이 SMPS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전압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다시피 이러한 트랜스포머가 아주 작은 트랜스포머를 가지고도 우리가 전압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SMPS 방식으로서 DC를 생성하는 그런 PCB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MPS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V가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입력이 쭉 돼서 이제 여기 오면 여기 있는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 이제 오면서 여기 트랜스포머에 오면서 이 220V는 벌써 이 중간에 브릿지 다이오드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여기서는 이제 311V 정도의 이제 DC로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시 낮은 곳으로 낮은 전압으로 변압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절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절연이란 것은 뭐냐면 이 트랜스포머 안에
이쪽에서 온 고압 쪽과 여기 있는 저압 쪽을 분리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절연을 돼 있고, 물론 여기는 또 이제 밑에 저압이 또 있습니다. 여기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칸막입니다. 그래서 311V DC가 왔는데, 이제 요 DC를 PWM이라는 IC에 의해 가지고, IC에서 이 DC를 요거를 우리가 이제 1차측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안에서 1차측에 요 1차측과 또 요 안쪽에 보면은 요걸 경계로 해서 반대쪽에는 2차측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프라이머리라 하고, 요거는 세컨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차측에서 2차측으로 우리가 이거를 넘깁니다. 이 전압을 넘겨야 되는데, 여기에 1차측에서 2차측으로 전압을 넘길 때는 이 DC 전압을 이렇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길 때는 항상 요 DC를 AC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AC를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AC를 바꿔서 이렇게 넘기는데, 이때 AC를 바꿔서 넘길 때 이것을 얼마만큼 AC를 바꿔서 자주 넘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듀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듀티 사이클의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출력되는, 이제 이렇게 DC로 넘기면 여기 보통 한 12V DC가 생성이 되고요. 이 12V DC가 쭉 내려와 가지고, 이 12V DC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TL431이라는 이건 션트 레귤레이터라, 즉 이거는 TL431은 결국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것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요것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건데요. 요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생기기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거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게 뭐 1번, 2번, 3번, 뭐 R, 그 다음에 에노드, 그 다음에 캐소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이, 요게 딱 있는 거죠. 요로 보면은 요것이 이제 R이 되고, 여기 에노드가 되고, 여기 캐소드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12V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TL431 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고, 요 중간이 있는데 요 앞에 저항을 달았습니다. 밑에도 저항을 달고, 그래서 12V를 여기에 있는 5V 내지는 2.5V 내지는 2.5V로 변환해서 이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여기 바깥에서 요거를 5V 내지 2.5V가 돼서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1.1에서 1.2V의 전압이 생기고, 또 약 100mA의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100mA의 전류가 쭉 가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자, 여기서 이 100mA가 결국 이것도 같은 소스원은 12V에서 들어옵니다. 자, 요것이 빛을 딱 발생하는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 이 다이오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다이오드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요겁니다.
옥토커플러 다리가 4개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다리가 아까 요 다리가 4개가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보셨죠? 이렇게 다리가 4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같이 다리가 4개 있죠. 요 4개의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요쪽 부분은 아까 지금 표시한 것과 같은 요런 LED, 즉 다이오드가 있고요. 반대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는 TR이 있습니다. TR이 있죠. 그 TR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출력되는 전압이 일정하게 쫙 나와 가지고 5V나 2.5V를 일정하게 딱 넣으면은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1.2V나 1에서 1.2V를 발생시키고 100mA의 전류를 발생시켜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다이오드가 발광하게 만듭니다. 이 다이오드가 발광을 하면은 이 발광된 빛이 전류를 TR, 즉 트랜지스터에 쏘는 것, 즉 트랜지스터에 이렇게 쏘는 거와 베이스에 쏘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트랜지스터가 열려서 여기에 있던 전류가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여기 있던 전류가 통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에는 PWM IC의 피드백에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5V가 일정하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선 빛의 양이 이게 작동을 해서 자 일정하게 이제 그걸 작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V가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빛이 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빛이 희미하게 되면은 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 PWM이라는 IC가 감지를 해서 이거 지금 이쪽으로 오는 전류의 양이 약하다.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출력되는 전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를 더해서 이쪽에 있는 더 많이 넘겨라. 요런 이제 요것이 바로 피드백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죠? 별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이 안 온다 하면 먼저 어떻게? 요 부분이 자, TL431이 작동을 하는가? 그럼 TL431이 작동을 한다는 것은 아까 여기 있는 부분 1.1에서 1.2V를 테스트기를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 보면 되겠죠. 그죠? 찍어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다. 그럼 이게 별 문제 있으면 이제 여기 이 안에서 이제 피드백 되는 건데, 요 안에서 요거의 관계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은, 그죠?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내려오면 보면은 바깥에서 이 12V나, 물론 여기에는 뭐 꼭 12V가 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 나오는 볼테이지를 찍어보고 볼테이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있는 트랜스포머가 고장이 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5V를 생산하기 위한, 그죠? 그러한, 왜? 정상적인 5V가 12V가 나와서 저항을 거쳐서 정상적인 5V를 생산한다면은 이것은 아무런 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있는 이 불이 오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불이 안 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이게 피드백을 못 해주던가 아니면 요것이 발광을 못 하던가, 그죠? 아니면 트랜스포머가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PWM IC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발진을 못해서 이걸 넘겨주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5V가 생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있는 여기에 TL431, 그 다음 요것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옥토커플러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PWM-IC에 연결이 되고 이 PWM-IC가 여기 신호를 받아서 이쪽으로 신호를 줘서 더 많은 전류를 넘기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V가 작동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5V가 작동하지 않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전원을 VCC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이 셧다운이 되고 결국 불도 오지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